그쵸. 그 IRA 보존 받으려면은 거의 K배터리 써야만 돼요. 현재로서. 그러니까 그게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제가 그러니까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자, 마지막은 이제 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화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관세 정책을 때리는 게 미국에 공장 지어라,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해라 라는 그 목적인 거잖아요. 지금 3사가 미국에 좀 얼마나 생산 기지를 마련해놨나요? 그러니까 그 관세 문제도 있고 경제적 해즘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에는 미국 현지화 가속화를 하는 거죠. 이제 네. 그 탈중국화 기조라든가 뭐 그 여전히 IRA법은 살아 있으니까 AMPC 네. 받아야 되고. 특히 뭐 ESS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어렵지만은 결국에는 미국 현지화를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그 핵심은 그 IRA법에 따른 AMPC가 그쵸. 효과가 있는 세액공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적 부진은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보수적으로 재고를 축적을 하거나 또 이제 관세가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공장 가정률 하락과 고정비의 증가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미국에서 생산을 많이 할수록 AMP를 많이 받게 되고요. 네. 특히 ESS 쪽에서 생산하게 되면은 마진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광물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게 그대로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면서 그 킬로와트당 그 AMP를 받기 때문에 훨씬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이게. 같이 똑같이 받아서. 그래가지고,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이제 엔솔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미시간주에다가 ESS 그 단독 공장 하셨잖아요. 네. 그 앞단가서 하고 있고, SK온도 닛산 쪽에 이제 그 배터리 공급도 하고 있고, 뭐 스타트업 그 슬레이트 쪽에도 한 4조 정도 되죠. 그리고 삼성 SDI도 뭐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공장을 조기 가동하면서 또 GM과의 합작 공장도 좀 빠르게 이제 그 공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신기한 거는 결국엔 ESS 쪽이 고성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 SDI도 캐파의 뭐 90% 이상 수주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엔솔이 가장 빠르지만은 SK온도 여기에 대해서 ESS 쪽도 좀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2분기 실적은 다소 좀 부진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다소 보수적으로 그 미국 업체들이 그 완성차 업체들이라든가 고객사들이 운영을 하겠지만은 그 현지화를 성공하고 특히 ESS 쪽에서의 지금 중국을 몰아내고 이제 그 거기서 시장 선점하면서 그 부분이 그런 그 미주 현지 생산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점유율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게 핵심은 결국에는 ESS 쪽에서 많이 점유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완성차 쪽에서도 이렇게 지금의 관세 정책이라든가 또 그 FOC 규정 이런 거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거의 다 밀려나요.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은 배터리 3사랑 파나소닉 요 네 군데가 거의 다 장악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NPC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 미국 생산을 많이 할수록 NPC가 워낙 많아요. 이게 금액이 워낙 커서 사실 그거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없었으면 여기 진출 안 했죠, 애초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쪽의 시장에서의 생산이 늘어날수록 AMPC 의존도가 높고 그거를 통해서 어쨌든 마진을 계속 할 거다 당분간은 그거에 대한 의존도는 당분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에 그 아이오닉 5가 보조금을 대상에 포함이 됐어요. 네. 이게 이제 미국 현지 생산이 시작되면서부터 그 현대차 그룹은 SK온과의 합작 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미국 현지 공장에 생산되면서부터 포함됐고 아이오닉 9도 아마 될 것 같아요. 조만간 명단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명단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그 미국의 엘라바마주의 몽고메리 공장이랑 그 기아는 조지아 공장 그 웨스트포인트 공장이 있고 여기 조지아 공장 그 HMGMA 이게 신공장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전기차 생산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나오는 신차들이 이제 그 전에는 주로 이제 한국에서 생산해가지고 수출해가지고 NPC 대상이 안 됐지만은 이게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V6랑 9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이오닉 시리즈가 다 빠졌었어요. 빠졌다가 이번 포함이 됐기 때문에 얼마큼 잘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보면 결국에는 그 IRA 보조금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K배터리는 필수라는 거죠. 다른 차들이? 네. 그 아마존에서 투자한 그 스타트업, 그 슬레이트 같은 경우가
결국 SK온의 그 NCM 배터리 선택했거든요. 이건 아마도 NCM 811인 것 같아요. 왜냐면 NCM 811이 가장 양산이 잘 되면서 싸거든요. 그래서 그 7,500달러 보조금 받기 위해서 SK온을 선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LF 배터리보다도 지금 NCM 같은 경우가 그 보조금 받게 됐을 때는 차량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 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F 배터리를 가지고는 지금 IRA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든요. 이 차야, 이 차. 그러니까 요 픽업 트럭. 전기차 만드는 업체들이 한국판 배터리를 장착해야 된다. 그렇죠. 그 IRA 보조금 받으려면은 거의 K 배터리를 써야만 돼요. 현재로서. 네. 그러니까 그게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제가 그러니까 지금 미 하원에서 공화당 하원 쪽에서 지금 그 IRA 그 요새 공제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FEC 규정도 건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쉽게 그걸 폐지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슬라이트 같은 경우가 그 SK온과 내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이제 20기가와트시 정도 공급 계획을 맺었습니다. 요런 전기차에 한 30만 대 정도 되고, 규모는 4조 원이라서 이게 뭐 주가를 움직일 만큼 큰 규모는 아니에요, 다만. 근데 다만 핵심적인 거는 요게 워딩이 힘이죠. 네. 그래서 K 배터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성능도 좋고, 에너지 밀도도 좋잖아요. 또 출력도 좋고, 수명도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예, 아이오닉 5 78만 킬로가 68만 킬로던 차가 지금 SOC가 86%밖에 86%라는 얘기 들으신 그 뉴스 보셨나요? 아니요. 수명이 엄청난 거죠. 68만 킬로를 어떻게 타? 68만 킬로. 네, 8만 킬로를 탔는데 거의 뭐 그 SOC가 이제 86%까지도 아예 살아 있더라는 거죠. 그 비아디 차량 타면 10만 15만 킬로 되면 거의 SOC 뭐 난리가 나요. 60%까지 떨어지고 막 그러고. 그리고 IRA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스코 그룹이 그 중국 화유 그 그룹과의 화유 코발트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HY 클린메탈 지분을 100% 확보를 했습니다. 그 화유 코발트 지분을 다 청산해가지고 다 인수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스코 그 GS 에코 머티리얼즈가 이제 HY 클린메탈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인수를 다 한 상태고, 그러니까 그 미국 진출하려고 그러면은 중국과도 관계를 다 정산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과의 그 조인트 벤처 했던 것들도 막 취소되고 막 청산되고 하는 이유도, 진행이 안 되는 이유도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결국에는 그 이런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그 대응 전략들은 기본적으로 탈중국 기조에 따른 무역 장벽에 따른 그런 거기에 따른 반사 효과, 그런 보급형 확대 전략을 가고 있고, 그리고 재무 건전 때문에 투자를 좀 축소하는 기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탈중국 수요가 많잖아요. 네. 하지만 무리는 하지 않겠다는 기조가 일단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엔솔 같은 경우도 증설을 하지만은 신규로 하는 것들은 좀 미루고, 그거는 중단하고, 기존 라인에서 뭐 전기차라든가 ESS로 나누고, 또 그 GM의 그 얼턴 상공자 같은 경우는 인수를 해가지고 이를 이제 거기서 생산을 확대해서 AMPC를 또 받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ESS 쪽에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원터닝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될 것 같은데, 이건 다시 아쉬운 거는 뭐 지난해 뭐 하반기 된다 했다가 올해 된다 했다가 계속 미뤄지는 것들은 그렇죠. 좀 46 시리즈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엔솔만 진출한 게 아니라 소지업체를 동반 진출했으니까, 그러면서 현지 공급망을 그 구축을 서로 간에 하면서 원재료 공급망도 구축하면서 원가도 확실히 낮출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건축 전국을 빠르게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LG 화학도 마찬가지로 좀 북미 양극재 공장 조기 가동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 양극재 공장이 IRA 보조금 못 받는 것 같아요. 자칫하다간 그런 리스크가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투자를 캐펙스를 좀 축소를 하지만은 북미 쪽에서 생산을 좀 빠르게 늘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2분기가 좀 LG화학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주가가 좀 못 움직이는 것도 2분기에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에코프로비엠을 얘기했죠. 그 TCA 규정 때문에 27년부터 그 이유산 양수가 필수가 된다. 이게 에코프로 쪽의 지금 전략이고, 한거리 공장을 그 생산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고요. LNF가 출하량을 올해 초에 전년 대비 30% 증가를 얘기를 했는데 40%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가 3분기에 LNF가 처음으로 에코프로비엠보다 매출이 높을 수 있다. 분기 매출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양극재 1위를
처음으로 LNF가 차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주가도 좀 반등하겠네. 그게 반등 요인이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심리적 반등? 그러니까 너무 잘해서 이게 아니라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덜 못해서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특히 NCMA 95% 그 요게 95 신제품의 단독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이게 이제 뭐 모델 Y 주니퍼 쪽에 들어가잖아요. 2분기부터 출하량이 뭐 전분기에 대비해서 70% 증가 이상이 되고 3분기도 40%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얻고서 갔는데 변수는 테슬라가 좀 여전히 고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판매량 많이 고전 중이죠.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그 올해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그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에 대한 밸류체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렸었는데 그 일론 머스크의 그런 그 정치 활동 때문에 정치적 욕심. 네, 그것 때문에 전 세계 그 반 테슬라 그 움직임들이 있다나 보니까 판매가 급감을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연초에 아이디어를 또 깨는 그런 요인이 돼서 그게 좀 사실 좀 안 되게 됐죠. 그래서 관련 밸류체인 애들이 오르다 말고 오히려 더 빠지고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요. SK온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든 적자 탈출을 위해서 원가 절감을 절실히 하고 있고 뭐 인지검들 뭐 연봉 20%인가 30%인가 30%인가 뭐 감축이 됐어요. 감축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가 그 포드와의 그 공장이 공식화됐습니다. 그 합작 공장이 공식화돼서 뭐 슬로건도 붙고 해가지고 명칭도 다 붙었어요. 그래서 미국 진출이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그 포드 F150 라이트용 배터리 생산이 될 건데, 근데 최근에 안 좋은 뉴스가 양산 막바지에 그 우원 기술 것 때문에 장비 때문에 그랬나 그게 약간 불량이 좀 발생했대요. 그래서 좀 아마 바꿀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 노이즈는 있지만은 지금 어쨌든 북미 쪽 그 시장에 대한 진출이 잘 되고 있고 특히 현대차 그룹과의 조자 공장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가동을 하면서 요게 들어가는 이제 뭐 아이오닉 그 9이라든가 또 기아 그 전기차 같은 경우도 사실 특히 아이오닉 9 같은 경우가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팔리게 되면은 뭐 SK온도 포드에 대한 그 약점을 좀 현대차 그룹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오늘 나온 뉴스, 어제 나온 뉴스죠. 어제 나온 뉴스. 그래서 이제 그 SK온 미국 현지화 순항 포드와 배터리 합작 공장 간판 달았다 해서 이게 켄터키 1공장이에요. 글로벌 SK 미국 켄터키 1공장인데 모빌리티의 미래를 전동화시키자 슬로건 간판 설치했고 그리고 여기 현대차 그룹의 배터리 합작 공장 가동도 순항을 잘 하고 있어서 일단은 1분기 적자가 있지만 어쨌든 공장 총 3개 켄터키 1, 2공장과 테네시 공장 그 요게 건설이 지금 수월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그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 현대차 그룹과의 그 조자 공장 같은 경우도 그 배터리 합작 공장이거든요. 네, 또 네. 잘 순항되고 있다. 알고 있어서 여기서 약 35기가와트씩 생산되거든요. 그러면 총 요게 한 7조 정도 수입이 됐는데 연 최대 30만 대 정도의 전기차가 여기서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가 생산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트럼프 1기에 그 미국 진출해서 여기 조제 공장이 지금 22기가와트씩 공장 가동 중인데 닛산과도 아마 여기서 통해서 닛산 공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SK온도 순항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올해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상당한 증익이 많이 가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참 항상 늘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탈중국화에 대한 기조는 명확한데 지금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죠. 하지만 북미 시장에서 현지화를 계속 가속화하고 또 이제 그 탈중국화 기조에 맞춰서 그 수요를 다 가져오게 됐을 때 향후에 이제 그게 이제 결국에는 캐징을 극복하는 이제 돌파구가 되지 않냐라고 보는 것이고 전기차 쪽에서 약간의 그 가이던스 그 실적 전망이 좀 떨어지더라도 ESS 쪽에서의 또 만회가 되면서 이게 서로 보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SS가 좀 돌파구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쪽으로는 조금 더 이슈 팔로우업 필요가 있으니까
좀 더 다음 시간에 저희 또 구체적인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 컨콜, 앞으로 향후 전망, 그리고 미국 현지화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드렸고요. 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